저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윈도우를 처음 접했습니다. 그 당시에 윈도우 95로 처음 컴퓨터를 사용해 보았는데요. 처음 윈도우를 사용해 써본 프로그램이 바로 스타크래프트였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컴퓨터 사용자들이 그런 것처럼 처음 컴퓨터를 사용했던 것도 윈도우였고, 우리 집, 친구 집, PC방 등등 어딜 가도 윈도우만 깔려 있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컴퓨터 하면 윈도우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채워 넣었습니다. 그렇게 윈도우를 사용한 지 어느덧 20년이 흘렀는데요. 사실 얼마 전부터 다른 노트북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맥북이죠. 사실 이 맥북 같은 경우에 충성 고객도 많은 반면 말도 안 되는 가격 정책 때문에 안티도 정말 많은 편에 속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영상을 배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먹고 나서 파이널 컷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 이 맥북을 구매했습니다. 사실 구매를 결정하기까지 아주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바로 가격이라는 부분 때문이죠. 맥북이나 아이맥 같은 맥 OS 기반의 컴퓨터 구매를 고민 중인 여러분들을 위해 맥북을 사용하면서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 그리고 윈도우보다 나은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많이 불편했던 점들은 어떤 것인지, 윈도우 사용자 관점이자 맥북 초보로서 맥북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일단 가장 좋았던 점은 맥북을 이용하면서 처음으로 스타벅스에 출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맥 OS는 도대체 윈도우와 얼마나 다를까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궁금했습니다. 사용하기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이죠. 저는 일단 부딪혀보자 라는 생각으로 무작정 들이댄 케이스인데, 아마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만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이콘 등이 많이 생소해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폰을 사용하는 저도 아이콘 정도만 눈에 익었을 뿐이지 그 외에 전반적인 사용감을 익히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너무나 익숙한 윈도우 UI와는 달리 맥 OS 같은 경우에 하단 화면에 아이콘들이 배열되어 있는 부분이라든가, 윈도우 유저분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익스플로러 아이콘 대신 사파리 아이콘을 눌러 인터넷을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시작 버튼이 없다는 점, 시스템 종료를 하기 위해 왼쪽 하단이 아닌 왼쪽 상단을 눌러서 컴퓨터를 꺼야 하는 부분 등등 처음엔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행인 건 이런 것들을 익히는데 별로 그렇게 어렵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다는 건데요. 하루 정도만 날을 잡아서 이것저것 만져보면 충분히 익힐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였습니다. OS를 따로 구매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좋았고요. 흔히 말하는 애플 생태계, 저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를 잘 몰랐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기존의 아이폰을 이용했기 때문에 연동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금방 알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연동성이라는 부분이 맥북의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아이폰으로 전화나 문자를 하면 맥북에서도 바로 인식해서 오는 부분도 있고, 심지어 아이폰에서 입력되어 있는 연락처도 수정이 가능하며, 메모장에 메모를 남기고 아이폰을 켜서 보면 맥북에 썼던 메모가 고스란히 아이폰에도 입력이 되어 있는 부분 등등 다른 디바이스를 쓰고 있지만 정보를 한 군데로 모아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아이패드, 아이맥, 애플워치 등등 애플 로고가 있는 제품이라면 한 개의 애플 계정으로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가 있어서 이 점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물론 연동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제품을 애플 디바이스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월급을 탕진시킬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 보셔야 하지만요. 정말 너무 편하고 좋았어요. 보통 윈도우 노트북,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LG 그램과 같은 노트북 같은 경우에도 터치패드라고 해서 마우스 대신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두긴 했죠. 근데 솔직히 비교가 안 됩니다. 일단 패드의 크기부터가 좀 인상적인데, 보통 삼성, LG의 윈도우 노트북보다 거의 2배가량 패드가 커서 시원시원하고 작업 및 서핑을 할 때 훨씬 좋았고요. 트랙패드로 커서를 움직이거나 클릭을 할 때 감도나 느낌도 맥북이 훨씬 좋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트랙패드를 만지는 손가락의 개수, 그리고 손가락의 방향에 따라 기능이 달라지는 제스처 기능 또한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한 손가락으로는 커서를 움직이고, 두 손가락으로는 스크롤을 내리고, 두 손가락을 왼쪽에서 중앙으로 당기면 뒤로 가기가 되고, 오른쪽에서 당기면 알람창이 뜨죠. 세 손가락을 위로 올리면 현재 사용 중인 프로그램을 위로 띄울 수 있는 기능 등등 거의 마우스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의 성능이었고, 실제로 저도 2주 동안 맥북을 쓰면서 단 한 번도 마우스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영상 편집도 트랙패드로 전부 다 했고요. 그냥저냥 쓸만하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마우스보다 훨씬 편했습니다. 이게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보통 노트북이라는 게 집에서 쓰는 것보다는 카페나 독서실 등등 외부에서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구입을 하는 것인데, 밖에 가지고 갈 때 마우스를 따로 챙겨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있어서
짐을 간추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노트북 하면 생각나는 그 컴팩트한 사용감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 또한 트랙패드의 장점이지 않을까 싶네요. 자, 다음으로 느낀 좋았던 점은 바로 영상 시청 및 음악 감상을 하기에 맥북이 아주 좋았다는 점이었는데요. 제가 중고로 구매한 2018년형 맥북 프로 15인치를 기준으로 2880 곱하기 1800 해상도를 지원하기 때문에 기존의 유튜브에서 FHD를 시청할 때보다 훨씬 더 좋은 화질로 영상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 P3 색 영역도 지원을 하죠. 그래서 영화관에서 보는 색감을 재현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영화의 몰입이 훨씬 잘 되었습니다. 주변 색온도에 따라 자동으로 화이트 밸런스를 잡아주는 트루톤 디스플레이도 눈의 피로도를 줄여줘서 마음에 들었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 디스플레이보다는 스피커 성능에 주목이 더 많이 갔습니다. 사실 기대를 많이 하는 부분이 아니었어요. 보통 랩탑에 달려있는 내장형 스피커가 항상 거기서 거기였던 부분도 있고 그냥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정도의 의의를 둘 뿐이지 이걸로 정말로 입체적이고 생생한 사운드를 듣기는 어려우니까요. 근데 맥북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노래를 들어보고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웬만한 준수한 성능의 사운드만큼 성능을 잘 뽑아내 주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스피커만큼은 그 어떤 윈도우 노트북보다 가히 압도적인 성능이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른 노트북과 비교해서 알려드리고 싶은데 제가 현재 윈도우 노트북이 없어서 성능 비교를 하기가 어려운 점이 정말 아쉬울 정도로 말이죠.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맥북의 좋은 점들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단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위에서 말씀드린 장점을 제외하면 거의 다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가장 기대했던 부분이 터치바는 지문인식을 빼면 이게 굳이 필요할까 싶을 정도로 활용도가 적었고요. 그 다음으로 게임이나 문서 작업 등이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인데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불편했어요. 물론 맥 OS에도 할 수 있는 게임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윈도우에 비하면 턱없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굳이 맥북으로 게임을 하고 싶다면 부트캠프를 이용해서 윈도우를 따로 설치해서 게임을 할 수는 있겠지만 게임이 주 용도인 컴퓨터를 사야 한다면 더더욱 맥북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훨씬 더 저렴하게 더 좋은 성능으로 컴퓨터를 구매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맥북의 버터플라이 키보드의 키감 또한 원래 평이 좋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정말 게임을 위한 키보드는 절대 아니거든요. 안 됩니다. 이건 안 돼요, 안 돼. 그 다음으로 문서 작업인데요. 맥북에도 워드나 파워포인트 등을 대체할 만한 프로그램이 있고 정말 원한다면 맥 전용 MS 오피스를 구매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MS 오피스 같은 경우에도 윈도우와 완벽하게 호환이 되는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었어요. 맥북에서는 정상적으로 보이던 문서 제목이 윈도우로 켰을 때는 모음과 자음이 분리되는 현상이라던가 조금씩 자간이 틀리다던가 하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파일 형식이 윈도우와 호환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PDF 파일의 형식으로 저장을 해야 되는 점도 불편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점들은 순전히 혼자서 문서 작업을 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만약 여러분들이 대학생이라면 조별 과제를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문서를 보내고 받을 것이고 인쇄를 하기 위해 대학교 앞에 인쇄소에서 파일을 열어야 할 것이며 직장인이라도 자신이 작업한 문서 파일을 직장 상사나 클라이언트에게 보내야 할 일도 분명히 있을 텐데 만약 여러분들이 맥북을 이용해서 문서 작업을 했고 그걸 받아보는 사람이 윈도우 컴퓨터를 사용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조직 내에서 역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민원24와 같은 관공서 업무를 볼 때는 정말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자주 사용하는 사이트를 중심으로 액티브엑스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가겠다고 말을 했었고 실제로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 접속하는 홈택스 같은 프로그램의 경우에 이제는 맥북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맥북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한 부분이 압도적으로 많고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 사이트가 액티브엑스를 제거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알지 못하거든요. 그냥 윈도우를 쓰시는 게 아직은 훨씬 편하다는 점도 꼭 아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격인데요. 사실 이 가격이라는 게 맥북이 비싸다, 싸다 이렇게 선을 확 그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중고가, 즉 감가상각이라는 항목을 넣냐 빼냐에 따라서 느껴지는 가격의 무게감이 달라지거든요. 비싸게 구매해도 다시 비싸게 되팔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처음 애플 스토어에서 구매할 때 결제하는 가격 자체는 정말 어마무시하다는 점, 저는 이것 자체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가격뿐만 아니라 맥북의 CPU, 램, SSD, 그래픽카드 등등 옵션을 붙일 때마다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거든요. 자, 물론 SSD를 추가할 때 가격을 애플이 얼마 전부터 내렸다는 소식을 듣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높은 가격인 건 맞습니다. 제가 맥북을 사야겠다고 결정을 내리고 막상 스토어에서 가격을 보면 흠칫흠칫한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맥북은 분명 다른 윈도우 기반 랩탑과는 전혀 다른 매력을 가진 존재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맥북을 구매하려고 고민 중이라면 내가 이 맥북을 어떤 목적 때문에 구매해야 하는지에 대해 냉정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용 목적이요. 여러분들이 만약 게임이나 문서 작업 위주로 노트북을 구매해야 하는데 여러 선택지 중에 맥북이 존재한다면 과감하게 삭제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하고요. 혹시 그런 것들이 아닌 사진, 영상, 음악, 디자인 등등 예체능 계열 공부를 하시거나 그쪽으로 일을 하신다면 한 번쯤은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맥북 전용 프로그램들이 여럿 있는데 저런 작업들을 하기야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이 맥북에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자, 실제로 많은 뮤지션들이 맥북을 이용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일하고자 하는 분야의 프로그램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잘 찾아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나에게 잘 맞을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사용 목적에 포커스를 맞추고 구매 여부를 결정한다면 사용자에 따라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족한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신하브로였습니다.